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오늘은 첼시와 맨시티 경기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 경기를 빠르게 분석하고 맨유에 관한 영상도 올려볼 계획이었는데 이번 주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첼시의 첫 번째 리그 개막전은 시티의 완승으로 끝이 났죠. 특이하게 스탯도 비등비등하고 XG만 첼시가 조금 높았습니다. 이걸로 딱 두 가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첼시의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아직 첼시의 수비 플랜 안에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점입니다. 물론 수비에 관련된 부분은 맨시티가 훌륭하게 풀어나온 점도 있지만 첼시가 경기 중 지속적으로 보였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두 팀의 포메이션은 첼시는 4-2-3-1, 맨시티는 4-3-3 형태를 기반으로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첼시 후방 빌드업 싸움부터 보면 마레스카는 이번 경기에서 귀스토를 높게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높게 올려 이렇게 5명으로 위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 풀백과 윙어 사이의 위치에 약간은 어중간하게 위치했는데요. 귀스토가 올라오면 팔머는 좁히고 팔머가 넓게 위치한 상태에서 볼 소유하면 귀스토가 안으로 들어오며 두 선수의 위치가 스위칭되었죠. 귀스토가 올라가면서 포파나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넓게 위치할 수 있지만 안쪽의 위치에 쿠쿠렐라, 코릴, 포파나의 백스리를 구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첼시가 풀어나왔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이성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있던 엔조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갈 때 코바치치가 상황에 따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칸지가 올라와서 수비했는데요. 아칸지가 올라오면 리코 루이스는 침투 공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좁히거나 은쿤쿠 따라 그래도 넓게 위치하면 이런 공간으로 길게 찔러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까지 들어가 여기서 마무리하면 제일 베스트이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면 볼을 계속 소유해 첼시가 미들 서드에서 다시 빌드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최선이었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위험한 공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방법은 양쪽에 있는 센터백들이 좀 중요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사이드에 벌려있는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통해 좁은 공간으로 바로 찔러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측면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자주 풀어나왔는데 귀스토가 높게 못 올라갈 경우 팔머가 넓게 위치하고 이 좁은 공간으로 잭슨이 바로 사이드로 내주면서 풀어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사이드에서 풀어서 나오면 잭슨 같은 경우 이전 상황에서 내주면 바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수비라인 전체가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센터백들도 잭슨의 침투로 한 명은 패스가 들어오는 길 커버하고 한 명은 침투하는 잭슨 등 뒤에서 붙어서 수비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명 다 내려가야 했죠. 때문에 엔조가 반대편에서 볼 받으면 프리하게 앞을 바라보고 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여기서 풀어주기도 했지만 콜 팔머가 좁혔을 땐 귀스토가 사이드에 위치하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먼저 거쳐서 후방으로 볼을 내줘도 엔조가 등지고 받는 상황은 나오지만 엔조 특유의 반대로 전환하는 패스들을 통해 빠른 역습 템포를 살려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들서드까지 올라오면 엔조와 팔머는 그대로 좁히고 은쿤쿠와 귀스토가 넓게 위치하는 3-2-4-1 형태가 나왔는데요. 첼시는 우측에서 좌측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측면에서 전개될 경우 콜 팔머가 깊게 위치하더라도 보통 센터백이 올라와서 거리를 좁혀 전달해 상대를 끌어내려오게 만드는데 팔머는 여기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볼을 받고 앞을 바라보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내가 볼 받기 위해 내려오는 의미보다 팔머가 내려오면 코바치치와 윙어도 좁혀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 이성 공간을 활용해 앞을 바라보기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 팔머는 대각선에 위치하는 쪽으로 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템포를 높여 전개될 수 있었죠. 또 본인이 왼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추면 가운데는 엔조가 마치 10번처럼 위치해 프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잭슨과 투톱처럼 위치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센터백들과 이 투톱이 1대1로 맞붙는 경우들이 나오지만 이 두 선수는 종으로 위치해 잭슨이 센터백 한 명 물고 끌어가면 엔조는 프리하게 만들고 엔조가 먼저 침투하는 액션을 취하면 잭슨이 프리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서 유의미한 공격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서는 은쿤쿠가 지속적으로 등지고 받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사이드에서 유기적으로 풀어 나오는 패턴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은쿤쿠가 안으로 주고 본인이 더 들어와서 10번 자리로 들어가 플레이하는 이런 플레이가 그나마 나온 것 외에는 사실 부진했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제 경기 상황들로 체크해보면 지금 백스리가 이렇게 위치하죠. 쿠쿠렐라가 좁히기보다 사이드로 넓게 벌려서 앞으로 나가
내려가면 윙어도 같이 내려오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 시야를 체크할 때 엔조가 내려오면서 아칸지를 끌고 오면 아칸지가 올라온 경로 따라 볼을 길게 찔러주면 은쿤쿠가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전개해 1대1 이겨내고 들어가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여기서 뺏기지 않고 전개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상황인 겁니다. 후방에서 좋게 풀어 나온 장면들을 보면 지금은 팔머가 좁히고 귀스토가 넓게 나간 상태에서 코바치치가 이 메잘라를 커버하는데요. 볼이 이렇게 들어와서 더브라이너의 등 뒤에 위치한 이 미드필더한테 줘서 풀어내면 엔조가 대각선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동하면 마치 10번처럼 위치해 받아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라비아한테 가서 엔조한테 들어오고 전환이 되는데 이 액션만 봐도 본인이 공간을 읽고 풀어 나오고 있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죠. 이 상황도 보면 이번엔 콜 팔머가 넓게 위치하고 아직 귀스토가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포파나가 안쪽 공간, 이 사이 공간을 통해 잭슨이 사이드로 내주면서 귀스토가 제끼고 나오면 잭슨이 여기서 침투 모션이 보이면서 두 명을 사실상 끌고 내려가면 엔조는 프해지는 거죠. 리코 루이스도 사이드에 은쿤쿠가 있기 때문에 좁혀서 묻어버리기에도 쉽지 않은 거리고 묻어버리러 갔다가 제껴져서 사이드로 풀리면 이만큼 더 위험한 상황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귀스토의 이 패스가 성공도 못했을 뿐더러 엔조를 전혀 못 봤어요. 약간 예시로 쓰기 적합한 상황은 아닌데 일단 트랜지션 상황의 장면인데요. 지금도 잭슨이 들어가면서 두 명을 누르면 엔조가 컷백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은쿤쿠도 마냥 윙어의 위치보다 안으로 더 좁혀서 수비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콜 팔머가 코바치치를 이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프리해진 엔조를 지금처럼 사비뉴 같은 윙어나 실바나 더브라이너가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 두 선수가 가깝게 위치해서 이번엔 횡으로 위치하죠. 그럼 사이드로 돌렸을 때 잭슨의 침투 액션과 팔머의 이 액션으로 인해 메인시티 수비 라인 내려가면서 엔조는 또 컷백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